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현대시 작품 중에서 나혜덕 작가의 연두에 울다라는 작품과 백석 작가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 두 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혜덕 작가의 연두에 울다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첫 번째 행을 살펴보면 떨리는 손, 풀 죽은 김밥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손이 떨린다라는 건 감정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김밥 자체에 지금 감정을 이입하고 있죠. 김밥이 풀이 죽었다라는 건 김밥 자체가 상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무기력하다, 체념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부정적 상황 또는 감정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 먹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입에 쑤셔 넣는다라는 건 삶을 억지로 이어간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들판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가 내 눈에 밀어넣었다.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은 주객전도된 표현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객전도된 표현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두빛 벼들이 내 눈동자를 찔렀다. 자, 여기서 체크해 볼 것은 연두빛, 연두색이라는 색깔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보통 생동감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색감과 관련된 표현이 눈을 찔렀다,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공감각적 심상 중에서도 시각의 촉각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푸른 들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문장에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에서 화자는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초록은 같은 색이지만 연두는 내게 조금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이 종족이라는 의미에 꽂혀서 해석을 다른 생물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초록과 연두는 나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연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의인법 확인할 수 있고 출렁거림과 수렁거림에서 벼들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수년한 순수한 벼 포기들 하고 명사의 실행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자, 그러니까 앞에서 들판은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인데 화자의 정서는 되게 절망적으로 어둡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리법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나를 빛 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자, 햇빛이라는 표현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에서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해당 시에서는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이라는 시어의 의미는 화자의 처지를 더 암울하게 느끼는 소재,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두워지면 빛 바랄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햇빛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그 때문에 현실을 암울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갑자기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에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울음이라는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 또는 상황이 반전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직유법 확인할 수 있고, 눈에서 즙처럼 괴이는 연두. 눈에서 즙이 나온다는 건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과정 중에서 연두빛, 여름 들판을 보고 있다는 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두는 화자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화자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 연두의 생명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서 절망적 감정에서 희망의 감정으로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감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시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연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지. 그러니까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것이라는 건 자연 속에 자신 또한 생명력의 일부, 자연 속의 일부라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그리고 이 시 특징, 전반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화자. 특징은 어조의 변화. 앞부분에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면 오름 이후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죠. 푸른가, 어두운가, 그 다음에 서리법, 명사형 어미, 형제형 어미들 사용하고 있었고, 감정이입 부분 있었고, 객관적 상관문, 그리고 비유법, 직유법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 백석 작가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자, 이 네 줄의 시행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쉼표들이 많이 쓰임으로써 열거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화자가 상당히 부정적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가난과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도 바로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그래서 바람과 추위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절적 배경, 겨울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목순의 헌 지푸라기를 깐 추운 방에 들어서 새를 들어 살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고 춥고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며, 자, 일단 새들어 살게 되었고 이 방에서 나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있는, 성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 부정적 감정들이 심화되는 공간으로서 방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롱배기의 불떡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디롱배기와 불떡불이란 단어를 통해서 계절적 배경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단어들은 평안도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고 손에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뒹굴 하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달아서 되새김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난날의 슬픔, 내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 미음 문장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이런 감정들을 되새김질한다는
구체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의 감정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괴일 적이며 이 뜨거운 것은 눈물을 의미하겠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부분과 비슷하게 점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점점점 심화되고 극한에 치닫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가시 연두에 울다에서도 갑자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상이 전환되었던 것처럼 이 낫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도 이 그러나 부분에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와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잠시 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드는 상태로 절망적 태도에서 의지적 태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연 창문을 바라본다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나의 뜻으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인 걸 생각하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이제 희망적으로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는 힘들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자칫 여전히 부정적 감정에 쌓여있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나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신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잠깐 힘든 상태다라고 인식하는 걸 운명론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신을 의미하겠죠.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리하여 나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의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의 부정적인, 격정적인 감정이 점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슬픔과 한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가라앉는다는 시각적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창문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느 먼 산 뒤에 바우숲 뒤에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사귀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맞으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단단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데 이 앞부분 세 줄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는 갈매나무를 묘사하고 있죠.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갈매나무는 굳고 단단하게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올린다는 건 화자 역시 지금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갈매나무를 떠올림으로써 이 갈매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삶의 의지를 다지며 살겠다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주제는 부정적 상황 속에 놓인 갈매나무를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화자, 특징은 열거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좀 중요한데 이 글을 제목을 살펴보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소입니다.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씨 집이라는 그 편지의 주소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서간문 형식, 편지글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쓰이고 있었고 두 군데서 쓰였죠.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수미상관을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수미상관이라는 건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는 걸 얘기하는데 가시, 나시 모두 수미상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지어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가에서는 명사형 마무리 있었죠. 여기 벼포기들 가에서는 있었는데 나에서는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소지 나열을 통해서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열거법 나에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역동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진 않죠. 4번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여름 들판, 나는 겨울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계절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5번 말 건네는 방식, 도노법이겠죠. 사용해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두시다 도노법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7번 가의 기차 A와 나의 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는 B와 달리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요거는 방이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번 B는 A와 달리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죠. 방에서 되게 자신의 지난 날을 슬퍼하고 한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는 화자의 슬픔, 애상감을 드러내는 공간, B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진 않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 4번 A는 화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진 않죠. B는 화자의 고독감이 느끼는 공간, 뒷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A와 B는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28번입니다.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역, 연두빛 뼈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부분이 연두빛 뼈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내가 연두빛 뼈들을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니은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자, 햇빛은 당시에서는 자신을 늙게, 낡아가게, 빛바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자는 햇빛을 보면서 삶의 유한성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디귿 가족과 떨어진 채 방황하는 삶,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디귿을 보면 쓸쓸한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쓸쓸함에서 가족과 떨어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리을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갈등과 번뇌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미음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고 있으니까 성찰행이 드러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만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특정 대상의 속성이라는 건 가시의 연두에서는 생명력을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시의 갈매나무에서는 이 갈매나무의 굳고 단단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속성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2번 보면 가의 들판은 왜 저리 푸른가에서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해서 자신과 대비되는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생명력 반인데 여기서는 갈매나무를 봐야 되겠죠. 바람은 자기 시인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또 살펴보면 가에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먹는 것에서 나의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누워있는 것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가의 내안 왜 이리 어두운가에서
나의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가의 감정이 몸에 들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울음이 터진 것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한 것에서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울음 부분 그리고 그러나 부분에서 정서 변화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5번 가에 그래 저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을 나의 굳고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에서 화재의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죠. 생명력 그 다음에 갈매나무 다 정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중에서 현대시 파트 나이덕 작가의 연두에 울다, 백석 작가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